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으면 이제 의사들이 발달 장애인이 뭐 learning disability니 intellectual disability니 뭐 지금 얘기한 그 disability 장르는 저희 아이가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좋아진다, 뭐 예외적이다라는 등등등의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런 단어에 대한, 즉, 자폐아들 진단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오해라는 걸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어쩌면 나아진다. 왜냐하면 자폐라는 거는 완치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왜 완치가 없냐면 그 증세 혹은 그 진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완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제가 몇 가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완치라고 단어를 쓰시는 그 한의사도 계시고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완치가 진짜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로서 있을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아직까지 현대 문명이나 현재까지 나온 과학기술이나 의학으로는 아직 규명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계속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의사나 이런 아티클 연구에 보면 자폐 증상은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경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일일이 다, 그리고 이 브레인이라는 게, 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사람이 그 복잡한 구조를 활용하여서 살아가고 또 그걸로 해서 펑셔널하게 기능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폐 진단을 받으면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들에, 즉 진단명 혹은 진단에 대한 관한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우리 부모로서 오해 혹은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misunderstanding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기사는요, 그 글은 Very Well Health에서 나온 얘기고요. 어티즘 섹션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쓰여진 기사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쭉 읽다 보니까 혹시 우리 애가 다 나을 거라는, 그러니까 발달장애로서 완치가 될 거라는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싫은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왜냐면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는 사실 요즘 많이 내려놨습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온 대로 혈루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나사로 살리신 그런 기적이 아니면 우리 아기는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조금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굉장히 멀어진, 이제 정상과는 굉장히 멀어진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이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점점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받은 리포트에 보면 저희 아이의 그 정신적 연령이나 행동 연령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아이를 대하는 것도 너무 푸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anyway, 여담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한 misunderstanding이에요. 이게 오해인데요. 발달 지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 아이는 발달 지연입니다. 근데 이 글에 의하면 그 발달 지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발달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 지연이라고 쓴 용어 자체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의적으로 의사가 환자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 정도로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딜레이라는 거는 기차가 딜레이 됐다,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 뭐 연착이 됐다,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 이런 그런 딜레이하고 미닝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true meaning은 development disability,
당신의 자녀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합니다. 그 발달 장애 혹은 발달 지연 그 갖고 있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자녀가 발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정상화가 갖지 않아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희를 들으면 딜레이니까 늦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아지겠지. 그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 애가 좀 늦는 거야, 말이 늦는 거야, 행동이 늦는 거야.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도 초창기 때 저희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희 애들은 이제 현대에서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이런 진단을 받는데 development delay라고 의사가 얘기해도 우리가 이제 들을 때는 아, 우리 애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구나라고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exceptional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잘 쓰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쓰면서도 우리 아이는 뭔가 예외적이고 특별하겠지라는 사실 단어를 썼는데요. 아, 제가 좀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언젠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장애가 무슨 특별한 권한인 것처럼 물론 제가 들었을 땐 가슴이 좀 아프고 좀 안타까운 단어이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까지는 바꿀 수 없고 싸운다고 그들이 자기들의 관점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속이 상하고 말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취한 단어가 exceptional이었습니다. 예외적인. 근데 의사들도 이 exceptional 단어를 쓰는데요. 아, exceptional children 그 단어 자체의 미닝이 당신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르다라는 얘기가 extraordinary, 비범한 아이가 아니라 천재적인 아이가 아니라 그냥 너의 아이는 예외적으로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조금 미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쁜 예로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듣기에는 exceptional이라고 예외적이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 넌 예외야, 넌 빠져, 그룹에서 빠져, 넌 특별해,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단어상의 미닝에서는 의사들이 쓰는 exception이라는 미닝에서는 당신의 아이는 정상 범위에서 떨어집니다. terrific이에요. 나쁘다라는 그 성장이 덜 됐다, 그 정상을 갖지 않다라는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특별한 탤런트 있잖아요. 무슨 음악을 굉장히 잘한다든가 그림을 굉장히 잘한다든가 아트를 잘한다든가 문학을 잘한다든가 어떤 소질이 있거나 이러면 매스를 잘한다든가 그러면 이때는 extraordinary 그러니까 비범한 뛰어난 extraordinary라는 extraordinary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gifted talent 얘는 선물로 주어진 재능이 있다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extraordinary gifted or gifted talent라는 말을 듣지 않고 exceptional이라고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이는 정상인보다 낫다. 정상에서 예외가 된 아이들이 혹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들으시면 그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지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요.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 저희 IQ 지수를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쓰는 얘기 중에 세 번째입니다. 단어가 cognitive challenge라 그래. 인지 능력에 대한 도전. 근데 사실 이 true meaning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읽고 나서 충격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능하죠. low IQ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인지 능력에 대한 도전이 있다. cognitive challenge, true meaning은 low IQ, 저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단어를 나쁘게 저능아 뭐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부모가 들을 때 누가가 보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쟤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 스투핏하게 놀리면 우리는 되게 듣는 게 기분 나쁜데 의사들은 그걸 돌려서 cognitive challenge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폴라이트한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부모들이 상처받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로 옛날에 ret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2010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사용하지 않기로 뭔가 하는 그 법적인 걸로 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retard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는 멘탈리 정신적으로 모자른, 뭐 정신적으로 힘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쓰였다가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너 바보, 병신적으로 사용되지는 비속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이게 retard 단어는 쓰지 않기로 2010년쯤에 제정이 됐고요. 어, 그 다이그노스 멘탈 그 책에 보면 전신 분석학 책에 보면 DM5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retard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지고 이런 단어가 들어왔다 그래요. cognitive challenge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면 아 우리 애는 전능한 IQ가 굉장히 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컴그레트니까 인지 능력만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인지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어, 그거를 들으셨을 때 아, 우리 아이는 IQ가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아이는 인형에 열정이 넘쳐요. 그러니까 autistic passions이라 그래갖고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를 얘기해 주시면 아, 우리 애는 obsession, 소유욕이 강하구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저거 달라고 그러고 그거 안 좀 떼쓰고 막 그거만 끼고 있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form of에 대한 그 적은 거예요. 얘가 진짜 거기 패션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그걸 디벨롭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갖고만 있는 어떤 소유욕에 대한 집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사들한테 좋은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듣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소식 여러 개 되게 많거든요. 그냥 어, 다 얘기 드리는 거 좀 그렇고 왜냐면 저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그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 읽으면서 아 이거를 내가 이그노링하고 나아지겠지, 괜찮겠지, 우리 아는 뭐 전능아가 아니에요. 이거 하기에는 저는 저희 아이의 그 상태는 솔직한 얘기로 너무 그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로 오해로 인한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단어들 자체가 갖고 있는 트루 미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혹은 부모님들은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걸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를 욕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제가 지금 코테이션 해온 이 웹사이트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가 가야 되고 치료 방향 그리고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ABA 테라피스트 의사들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하고 상의해서 집중적으로 어릴 때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그게 확 보이진 않았는데 저도 솔직히 이 아이를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 높이뛰기 선수처럼 이렇게 뭐 어떤 서포트에서 밟고 쭉 올라 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 개미 오줌이라 그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근데 그 아이가 에이지 어프로프리에이트 그 아이 그 나이에 맞는 행동과 감각과 그 지능과 지적인 능력이 갖춰지기에는 이제는 아, 많이 늦지 않나. 그 지금 저희 아이가 12살인데 감정 표현은 7개월하고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울어버리거든요. 울고 뗐어요. 그러니까 애가 젖먹이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 승질나면 그러니까 딱 그 표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가자. 그래서 저는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만 거면 애도 힘들어져요. 너 나아질 수 있도록 자꾸 푸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걸 아이한테 요구하게 되니까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지금 스케줄대로, 루틴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애가 아주 미약하나마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거만 봐도 그 한 방울로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결정했고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이면 언젠가 고이겠죠. 그럼 뭔가 좀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싫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보시는 분의 선택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의사들이 얘기해주는 언어가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아, 정확하게 이런 미닝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좀 더 서포트하고,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 세 개밖에 나누지 않았지만,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설치하는지 제가 요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막으로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